사랑의 도가니가 될 것. 이게 뭡니까? 어떤 뭐 영화나 무슨 드라마 제목입니까? 오늘 황무효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이런 비슷한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울타리를 넘어서 어찌 보면 정적인 다른 정당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사랑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 오해, 흠은 우리의 사랑 안에서 모두 녹아 흔적이 없이 사라집니다. 사랑이란 표현이 좋아요. 많은 분들과 사랑을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김준욱 전 대변인 일단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국민의힘은 사랑의 도가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랑의 힘이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다. 그런 데로 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제가 흥분의 도가니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 사랑의 도가니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봐서 국민의힘이 사랑의 도가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 협치를 많이 하겠다, 또 따뜻한 사랑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고 뭐 이런 뜻일까요? 아마 이게 당 내의 당의 구성원들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뭐 또 이 일반 국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거기에 야당까지 포함된 말씀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 알 텐데 일단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첫날 첫 일성으로 나왔다라는 거 보면 일단 국민의힘 구성원들에게 또 일반 국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상황이 사랑으로 있습니다. 극복을 하자 지금 어려움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당을 개혁하고 예. 황골 탈퇴시켜야 하지만 이것이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칼질 뭐 이런 게 아닌 다 포용하고 다 사랑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표현이 앞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좀 남아 있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6말 7초에 있을 전당대회만 하더라도 과연 이런 사랑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될 것인가 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퀘스천 마크 의문부호가 좀 찍히고요. 또 원내대표 선거도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예. 이 과정 자체가 과연 사랑으로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따뜻함으로 포용될 수 있는 예. 그런 과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우 전 대변인. 특히요. 뭐 사랑의 도가니도 있어요. 뭐 사랑의 힘도 있었어요. 그러자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 중에 하나가 국민의 힘과 운율을 맞추신 거냐. 사랑의 힘이라고. 그러면서 뭔가 이걸 극복하자, 나라를 풍성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하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날선 메시지보다는 예. 당내 통합과 화합을 우선시하고 그 화합과 통합의 기초 위에서 쇄신을 하겠다. 저는 그런 의도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잘 보면요, 그 어떤 그 사랑 뭐 이런 것만 강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잘 보면은.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우리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즉 당원과 국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당원과 국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포용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또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의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5선의 경륜이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어당팔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8단이다. 예. 사회부총리도 역임하셨고 이런 분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면서 그 취임사를 쓸 때는 그냥 쓰지 않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저는 잘 골라서 쓰셨을 거라고 그러면 보거든요. 지금 이런 표현들도 다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사랑을 강조한 것은 예. 저는 그래도 황우여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현상 변경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상 변경의 의도가 있어야 반대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포용과 화합을 미리 강조해서 그걸 전제로 삼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변화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사랑의 도가니라는 표현을 썼으면 지금은 국민의힘은 무슨 도가니인 겁니까? 그냥 갈등이 많다 이 뜻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로 쓰셨겠죠. 아무튼 정치권에서 듣기 어려운 표현이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면서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좀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오늘요. 아까 전 이 당원과 뭐 국민을 강조했다 그러는데요. 지금 국민의 내부에서는요, 당대표를 뽑는 룰 가지고 지금 서서히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이 상승 곡선들을 좀 타고 있거든요. 주장들이요. 이와 관련된 질문도 오늘 나왔어요. 당대표를 뽑는 룰, 전당대 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의 답변입니다. 보시죠. 결코 보수 가치를 약화 훼손하여 사이비 보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 땅에 버려집니다.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전대 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으로서는 협의체의 위원회의 일원에 불과하고 아직 구성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 오해를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즉답을 하지 않은 거네요. 많이 들어야 되고 지금 불필요한 얘기하면 오해를 낳기 때문에 뭐 좀 나중에 얘기하겠다. 뭐 약간 신중한 입장. 그러니까 명확한 설명을 한 건 아니에요. 화면 좀 보시죠. 지금 전당대회가 아까 뭐 6말 7초 이렇게 예상되는데 원래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룰은요. 당원 투표가 70% 비중이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중. 그러니까 당심 70%, 민심 30%. 뭐 통상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런 배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 12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그 해 겨울에 치러졌던 전당대회 룰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당원들 100%로 바뀌었어요. 100%. 근데 최근에 이 100% 룰을 다시 과거로 가든가 오히려 민심 쪽 반영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주장들이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른바 당권주자라고 꼽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100% 왜 한지 아시죠? 그 당신 100%저 예. 떨어뜨리려고 한 룰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원래 이제 저희는 전통적으로 30대 70이었고요. 예. 저는 뭐 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민심의 땅을 해초를 받았기 네.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민심을 받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전대룰을 고쳐야 된다. 저는 한 5대5 정도 돼야 대폭 바꿔줘야 예, 야, 저 당이 변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좀 볼까요? 지금 두 분만 저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당대표 물망에 오르신 분들도 다 주장하는데 이제 두 분 말씀 들었고요. 아래쪽에 안철수 의원 5대5, 50대5 변경도 가능. 그러니까 당심 50, 민심 50 이거 변경 가능하다. 요새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도 이런 주장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당원 100%를 이거 하면 당 망가진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죠. 지금 4명의 당권 후보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거 당원 100% 갖고 안 된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죠. 그리고 5대5까지도 바꿔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우선 2002년 말에 바뀌었는데 당시에는 왜 당원 투표 100% 비중으로 바꾼 겁니까? 당시에는? 2022년도에는 이제 특정 상황에서 예. 예를 들면 명목은 뭐 역선택을 방지하자 이런 명목도 있었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가 이 국민의힘 당대표 보는데 이렇게 싹 뭘 그렇죠. 역할을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 도움되지 않는 분을 역선택을 해가지고 아. 국민의힘에 마이너스를 주고자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역선택을 방지하자는 이제 목적이 있었고 어쨌든 근데 예. 이 룰은요 이거는 그 교조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 30대 70 이 부분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2000년대 초반으로 가면 예. 최고위원들이 호선해가지고 당대표도 뽑았어요. 이게 전당대회잖아요. 이게 당의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룰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당원 100%로 한다고 해서 민심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나 뭐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당원들의 지지를 보다 자신이 없으니까 당원 100%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게 보이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불리에 판단하시는 따라서 거예요? 하는 것이지 저것이 당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당대표의 의사를 갖고 있는 본인들이 처한 환경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만약에 당원 100% 하게 되면 민심을 역행하는 거고
만약에 여론조사 100% 하게 되면 민심을 따르는 거 이건 아니죠. 이거는 그분들이 만드는 시각인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게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될지는 사실 본인들이 먼저 이 저 공약을 내어 걸어야 되잖아요. 그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도 정말 자신 있으면 당원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처한 환경만 갖고 마치 이것이 100%로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민심을 버리는 거고 이런 식의 저는 발언은 개인적으로 조금 당에 피해를 주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전에 보면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약간의 룰을 바꾼 경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좀 높이는 식의 룰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거기다 만약에 이게 룰이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국내심이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저는 그런 식의 언행은 맞지 않다. 본인들이 이제 이 룰 변경을 해서 노력하셔야죠. 본인들한테 유리한 룰 변경을 위해서 그건 허용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원하는 룰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변경된다고 해서 당을 공격한다. 좀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까 4명의 당대표 후보 물망을 오신 분들이 주장했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화면 좀 불러오겠습니다. 소영주 수장께서는요. 특히 나경원 당선인 보세요. 네. 당신 100% 룰은 본인을 떨어뜨리려고 한 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반대말이 뭡니까? 김기현 대표 시키려고 만든 룰이다. 그렇게 지금 나경원 당선인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당시 나경원 그 당선인 자체가 거의 국민하고 당원하고 섞어 놓으면 7대3 비율이나 5대5로 가면 1위였어요. 그럼 여론조사 김기현 비율에는 대표는 4%대로 나왔었죠. 근데 당시 당원 100%로 바뀌면서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높았어요. 당시에는 당선인이.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무릎을 꿇쳤죠. 뭐 저출산 문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용산의 신기가 불편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한 용산의 개입이 결국에는 당원 100%라는 그 2006년도에 만들었으니까 22년이면 몇 년을 역행한 겁니까? 뒤로 갔을 때는 거의 한 15년 이상을 뒤로 간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역행하면서까지 만들었던 룰이에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랑, 소금, 사이비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룰을 바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하고 원래는 관령 비대위라는 전자에 출범을 했다고 다들 예측했지만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당명을 바꿀 만큼 혁신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혁신 위의 비대위를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 당원 100%를 손은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에 이걸 용인하느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예를 들면 당원 100%를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지금 비서실장 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들었던 당원 100%의 룰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뚫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만한 자율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얻어낼 때는 그만한 또 어떤 나름대로 뭐 이철규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당내에서 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측건데 7대3으로 복귀는 힘들 것 같고요. 한 8대2 정도까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가만히 보면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 총선의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 것은 당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원 100%로 가면서 당심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우겨 넣었거든요. 근데 총선에서 당심이 민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아까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면서 당원 100%로 가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 여론조사 당원을 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선도 그룹에 속합니다. 근데 당원 넣잖아요. 그럼 하위로 쫙 미끄러져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신과 민심의 괴리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여기 이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룰을 손보는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다시 이제 뭐라죠? 다시 이제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저희가 룰을 시계열상으로 보면요. 나경원 의원 저 말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의 그 전대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그때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제 여론에서 앞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 말자 갖고 굉장히 싸웠어요. 근데 결국 이준석 대표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 나경원 대표하고
붙었어요. 예. 근데 나경원 대표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졌고 오. 당원에서도 많이 못 이겼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룰이라는 것은 그 후보자들 나온 그 상황에서 어떤 분한테 유리한지를 보고 결정하는 거지 예. 이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 하나 더 좀 들을 내용이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뭐 천목회라고 어제 첫 번째 이제 토론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을 논의를 했다고 그러네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 거실이 들여야 의원님 여러분들 잘 아는 부터 사선으로 저는 전대룰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100% 당원 아닙니까? 저는 그걸 5대5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집단 지도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그러니까 5대5까지 바꿔야 되고 더구나 집단 지도 체제. 그러니까 당대표를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같이 뽑는 거죠. 그래서 가장 두 표를 많이 하신 분이 당대표, 나머지는 최고위원.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동등한 관계다. 이 뜻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더 좋으냐 아니면 단일성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으냐 이건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일성 지도 체제를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이 서야 당의 쇄신, 혁신이 더 견인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서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천목회 입장에는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관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국민의힘의 전통입니다. 2006년에 이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룰이 처음 들어와서 2021년까지 15년 동안 10명의 당대표를 계속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뽑았어요. 오. 그 강재섭, 박기태, 안상수, 홍준표, 황우여, 김무성, 이정현, 그다음에 2017년에 다시 홍준표 대표, 그다음 황교안 대표, 이준석 전 대표까지 10명을 다 여론조사 약간 어떤 전통적인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바꾼 그 전대 룰이 오히려 전통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분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본인이 2012년에 당대표가 되실 때 예. 그 7대3 룰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신 100% 룰을 고수하고자 한다. 예. 명분이 없습니다. 천목회가 그 부분을 잘 파고들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퍼스널리티입니다. 이분이 지금 1947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호명이 된 것이 사실상 공적 영역에서의 마지막 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당의 미래를 봐서 우리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 선출 절차로 되돌려 주십시오라는 호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병행을 할 때 전대룰 개정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